친절한 김 교수와 명랑한 이부대가 함께하는 통일토 광화문 필통. 필통 자, 오늘 짝짝짝짝짝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대북 인도 지원은 계속 돼 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인도 지원 얘기가 나오면서 또 현안으로 식량 지원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입니다. 박사님 그동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쭉 해오셨는지. 저는 그 농촌경제연구원에 1987년도에 입사해서 87년도. 예,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북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이제 북한의 식량 작황이 되게 지금 작년에 좋지 않다. 올해 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도대체 그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해서 작황을 어떤 방식으로 추정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궁금해하거든요. 이제 북한이 워낙 작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식량 소비량이 나쁘다 보니까 국제기구에 이제 북한이 도움을 가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북한에 도움을 주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작황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대개 11월 초에 북한의 가을 주작목 수확 계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북한이 WFP나 FAO에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황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가 들어갑니다. 북한에.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자료를 받고 북한에 실제로 이제 농장에 나가서 작황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한 결과를 그 다음 보통 1월 달에 발표를 하죠. 북한이 가뭄도 있고 이번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요. 예, 힘들긴 힘들죠. 그 FAO, WFP가 이번에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작황이 417만 톤이 나왔어요. 작년 작황이. 417만 예, 톤. 417만 톤이라면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재작년에 작황이 470만 톤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17만 톤으로 떨어졌으니까 약 11% 정도 더 떨어진 거죠.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북한의 한 해 곡물 소요량이 최저치로 따지면 한 575만 톤 정도 돼요. 1년에. 북한 당국이 밝히기를 한 20만 톤 정도는 자기네들이 상업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톤은 그러니까 지원이 예상돼 있다. 그래서 22만 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136만 톤은 여전히 부족한 거죠. FAO에서 그렇게 북한의 식량 사정을 모니터링하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쌀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북한에 쌀은 공급되고 있고 문제 없다라고 보는 그 시각들도 사실은 존재하고 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실제로 시장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부족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FAO, WFP 작황 추정이 잘못됐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북한의 그 식량을 거래하는 시장은 매우 작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식량 공급 유통이 어떻게 되냐면 한 40%는 농민에 대한 분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거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장하고 그 공장 기업소하고 직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직거래는 국가의 수매 조달 체계에서 벗어났다 뿐이지 시장을 거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의 상당 부분은 옛날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통이.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시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의 양은 아주 일부분이고 시장 신호하고 국가 전체의 식량 수급 사정하고 조금 다른 사인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식량이라는 게 긴급고 성격도 있지만 북한 전체 주민들의 어떤 식량 사정 완화시키는데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그 대북 식량 지원을 대규모로 한다면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그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지원하는 물량,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물량이나 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북한 전체의 식량 부족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북한 전체 주민들의 그 인도적 상황을 개선시킨다거나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규모가 커야 되겠죠.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우리 지금 국내 시장 쌀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북 지원하는 쌀은 제가 알기로 비축미로 알고 있는데 비축미와 우리 국내 시장에 돌고 있는 쌀은 다르지 않습니까? 유통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퍼주기를 해서 국내 쌀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면 두 가지가 틀린 것 같아요. 예. 우선 퍼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예. 퍼주기라고 할 정도면 대단한 양이 돼야 될 텐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대북 식량 지원을 해서 식량 가격이 오를 정도의 지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곡물 가격,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해외 대북 지원을 인도주의 한다면, 지원이나 해외 지원이 해외 지원을 한다면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지언정 예. 쌀값을 폭락시킨다거나 예. 떨어뜨리거나. 우리 국민들에게 꼭 지금 이 현안도 현안이지만 앞으로도 꼭 이런 국민들이 이런 거 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관심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이전에 더 멀리 좀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남북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질서 있는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교수님 저희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김영훈 박사님 모시고 진행한 광화문 필통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 이유진 부대변인께서 오늘 광화문 필통 진행이 마지막이십니다. 제가 이곳이 지금 남북회담본부 자료실인데 작년 가을에 여기서 우리 이 부대님하고 첫 촬영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지금 감정이 북받치는데요.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제가 주로 대변인실에서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광화문 필통에만 오면 제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무작위로 아주 재미있게 즐기면서 광화문 필통을 진행할 수 있었고 또 교수님하고도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응원해 주세요. 우리 필통 애청자 여러분,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또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